그 어떤 10분보다도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핫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오늘 복귀하셨습니다. 복귀라니요. 그냥 하루 쉬었잖아요. 예. 네. 어제 그 묘성장군. 묘성장군이랑 함께 했고요. 네. 언론아싸 공개 방송 때문에 못 오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네. 진행에 또 노래까지 부르는 바람에 아. 많은 분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니까 언론인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예, 굉장히 예. 인상적이었고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네, 처음 가봤는데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꾸며진 공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무슨 공개 방송 하나 있어서 가봤는데 네. 그 다목적 홀 너무 좋아요. 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가 네. 다목적 홀이 좋은 이유가 좌석이 전부 다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100% 보장돼 있습니다. 아. 그런 공연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좌석을 다 뒤로 밀어서 모든 공간을 휠체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여러모로 잘 네.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장소구나, 공간이었구나. 자, 결론적으로 어제 YTN 3명에 네.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검찰한테 신청을 했는데 네. 검찰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반려를 했어요. 검찰 차원에서 일단 네. 반려를 했는데 네. YTN 노조위원장님도 함께 하셨죠. 뭐 네. 어떤 얘기 하시던가요? 이분들이 YTN 노조분들이 어쨌든 MB 정권 때 좀 네. 혹독하게 겪었기 때문에 진짜 예. 이번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결기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끝까지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다행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가 되어가지고 네.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식 일괄 매각이 마사회와 한전 KDN 주식 일괄 매각 네. 30%가 조금 넘는데요. 그걸 일괄해서 사는 사람은 YTN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것을 왜 일괄 매각하느냐? 따로 팔면 각자 따로 사면 최대 주주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사면 최대 주주가 돼요. 좀 돈 있으시면 좀 사주세요. 그거를 30% 한 2천억인가 하나요? 얼마 꽤 많은 하여튼간에 꽤 비싸죠. 많습니다. 현재 한 주당 한 지금 8,000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네. 예. 국민들이 한 주씩 팔면 사면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소수주주 1% 소액주주. 네. 넘으면 소액주주로서 그 여러 가지 뭐 자료를 좀 봅시다. 경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네.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등등의 힘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YTN 노조에서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국민들한테 네. 소액주주가 되어주세요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민분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시민분들께서 언론인들이 더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딱 직격탄을 날려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언론인 분들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MBC면 MBC가 아니라 MBC, KBS, 뭐 YTN, TBS까지 잘 뭉쳐가지고 서로 협업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제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본 뉴스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속보가 떴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가석방에 허가되었다. 오는 27일에 이제 풀려난다는 속보를 봤는데요. 네. 보니까 지난 7월에는 가석방이 불어댔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허가가 됐는지 아직 정확한 사유는 추가 보도가 없는데 네. 뭐 오늘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 열고 네. 가석방 결정 냈다라는 네. 정도고요. 뭐 이전부터 사실은 건강이 많이 안 좋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그다음에 아파서 잠시 형집행정지로 나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는 나갔다가 들어오면 네. 한 달 바깥에 있었으면 한 달을 그 안에서 더 있어야 되는 채워야 거예요. 되는군요. 예, 그 양을. 예, 네. 예. 가석방과는 좀 달라서. 네. 그리고 가석방 요건이 다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 그놈의 가석방 이전에 보면 MB 같은 경우도 가석방 돼가지고 바깥에 있다가 네. 사면 받기도 하고 될 사람은 금방금방 되는데 왜 이렇게 정경심 교수만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에 가혹하냐라고 네. 하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죠. 네.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석방 요건이 됐기 때문에 얼마 이상 복역을 해야 된다라는 등등 그다음에 행형이 양호하고 뭐 등등등의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 의심 저희 댓글에서도 그런 정무적 판단에 대한 의심 많이 하시는데 네. 최근에 하나 보이는 거는 최은순 씨가 보석으로 보석 청구를 했죠. 네.
보석 청구를 했는데 네. 이게 이 보석 청구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다룰 텐데 네. 그거를 앞두고 혹시 가석방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댓글들도 눈에 많이 보이고요. 맞아요. 이 기사 밑에도 최은순 보석과 퉁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그런 네네. 의심을 갖고 있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조국 정경심 등 조국 가족에 대한 재판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아. 1심에서 네. 1심에서 조국정 교수가 유죄 받았고 정경심 교수도 유죄를 받은 재판이 항소심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항소심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네. 그럼 그때 되면 부인과 남편을 한 사람이 집에 있고 한 사람 바깥에 그 안에 있고 하는 거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아우.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진행되고 있고 1심에서 조국 교수가 네. 조국정 교수가 그 그래요. 실형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 정경심 교수가 4년형을 받았더라고요. 네. 표창장 위조로. 표창장 위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고 뭐 여러 등등등 가지 있습니다. 등으로. 예. 최은순 씨는 보니까 349억 원 잔고 위조 관련돼가지고 징역 1년을 받았고. 네. 그리고 고발된 사건들만 해도 탈세부터 해가지고 뭐 농지법 위반 뭐 기타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뭔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 조민 씨는 뭐 의대 입학도 취소되고 하면서 뭔가 너무 선택적으로 어디는 공정, 어디는 봐주기, 아니면 어디는 가혹한 약간 이런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 아들 그 연세대 대학원 내지는 그것도 그 뭐 학교, 취소시킨다 입학 취소. 그것도 입학 취소 학교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강욱 의원도 의원직 상실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성윤 대법원, 검사장 이성윤 검사장, 검사장. 전 중앙지검장이었던 분이 조국 그 전 교수 그 DK 눈물 출판 기념회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로 감찰받기 시작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진짜 옷깃만 스쳐도 그 모델분이 올리신 그게 DK 눈물에 공산당도 아니고 하면서 이 책이 뭐라고 하고 배정남 씨가 인증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뭐 공산당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왜 정치적 발언하냐, 너 조국 편이냐 뭐 해가지고 온갖 험악한 얘기들이 또 다 댓글로 붙으니까 우리나라가 공산당도 아니고라고 배정남 씨가 또 올리셨더라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렸고 두 번째는 여성으로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뉴스를 네, 봤는데 김행. 예. 이분 여기 또 자주 나오셨잖아요. 저도 예. 대기실에서 몇 번 뵀는데 네, 여성가족부 맞습니다. 장관 후보가 2012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간의 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필리핀의 정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어쨌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검증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하면서 도어 스태핑을 딱 중단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위 그 임신 중지와 네. 관련돼서 개인적인 뭐 종교적인 신념이나 자기 가치 판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서도요. 강간 등 원치 않은 임신,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서는 네. 현행 법으로도, 그러니까 이 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임신 중지에 대한 소위 낙태죄에 대해서 네. 위헌 그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금 새로 입법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기 전에 네. 그 법에 따라서도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강간 등 폭행에 의한 임신 중지는 기존의 법, 이전 법에 따라서도 다 가능해요. 근데 이분은 네. 이런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네.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인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해서 도망친 후 낳은 코피노들이 많은데 낙태할 방법이 없으니까 코피노를 낳아도 사회가 그 아이를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준다. 즉 어떤 경우에도 임신 중지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 사회의 문화가 그걸 그걸 다 받아들여 줄 것이다. 이거는 와,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네,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돼서 거기가 이제 굉장히 강한 카톨릭 그 국가란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네. 필리핀에서는 매년 126만 건의 불법 낙태가 이루어집니다. 네.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매년 1,000명 이상의 필리핀 여성이 제도 밖에서 임신 중지 수술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이런 통계는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보도에 대해서
본인은 해명이 나왔습니다. 하지 않았고요. 네. 여성가족부에서는 과거 방송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 낙태 자체의 찬반을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도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네. 본인이 지금 또 금방 이런 입장을 또 얘기를 했네요. 네네네네. 여성이 자신의 재반 여건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 네. 저는 그 취지와 이 네. 취지대로 말씀을 하시고 싶어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네. 이런 워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이런 워딩을 하면 안 돼요. 이 정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서가 아닙니다. 네. 자, 그리, 네. 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는 게 장관 후보자, 고위공직자의 기본 태도여야 됩니다. 네, 당연하죠. 네. 아,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이 많은데 하프타임은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전 내일 또 오겠습니다. 3부 순서는 어떻게 되죠? 예,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에게 최근 현안에 대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